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입니다. 제가 먼저 아주 인상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이게 무려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5천억 원, 그러니까 50% 이상 껑충 뛰어오른 엄청난 규모죠.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로 또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지원 사업이 26개나 되던데 이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4가지 큰 흐름으로 묶어서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건요. 그 돈을 쓰려는 방향이 아주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공고를 이렇게 쭉 보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글로벌, 로컬 브랜딩 같은 키워드가 계속 눈에 띄거든요. 이건 정부가 소상공인을 더 이상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대상, 이걸 넘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철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사업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철학의 변화라니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럼 첫 번째 흐름, 미래를 향한 투자, AI와 글로벌 진출부터 시작해보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분야에 속한 사업들인데 특히 새로 생긴 사업 2가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째가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일명 K소상공인 육성 사업이네요. 네, 100개 회사를 뽑아서요. 제품을 수출형으로 개선해주고 해외 바이어 연결 같은 판로 개척까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배정됐죠.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사업이 더 파격적인데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입니다. 예산이 140억 원이 넘고 2,000명에게 AI 기술을 사업에 접목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글로벌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긴 해요. 동네에서 정말 맛있는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걸 보고 나도 글로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생각보다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만든 액세서리나 화장품을 팔면서 이미 해외 팔로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분들, 혹은 한국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기존 제품을 해외 시장에 맞게 포장이나 성분을 조금 바꾸고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꿈을 꾸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켜줄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미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분들한테는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군요. 그럼 AI 지원은 어떤가요? 이것도 왠지 IT 전문가나 쓸 수 있는 기술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AI 지원의 진짜 핵심은요. 단순히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립빵집 사장님이 AI로 매일의 날씨와 주변 상권의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크림빵을 20%더 굽고 내일은 근처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으니 소시지빵을 50%더 구워야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하던 수요 예측을 동략 가게에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지원입니다. 재고를 줄여서 비용을 아끼고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제공해서 매출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단순히 버티세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등을 떠밀어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지원이 성공하려면 소상공인 스스로도 기존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줘도 낚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준비된 분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AI나 글로벌 진출 같은 미래 이야기는 가슴이 뛰지만 사실 당장 내일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처럼 아주 현실적인 지원, 바로 두 번째 흐름인 가게의 체질 개선,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전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죠.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은 물론이고요. 요즘엔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 로봇이나 AI 기반으로 매출 분석해주고 고객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사업주분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기기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기기를 사는 대신 빌려 쓰는 경우에 렌탈비나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정책이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였던 분들께는 문턱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변화가 소공인, 그러니까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에 있어요.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인데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스마트 장비를 정부가 사서 빌려주는 그러니까 임차 방식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아예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내 사업장에 딱 맞는 장비를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춤형 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소공인 사장님은 예전에 정부에서 빌려준 범용 3D 프린터를 쓰셨는데 자기 회사 제품의 특수한 소재랑은 잘 안 맞아서 애를 먹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구매 지원을 받게 되면 자기 제품에 최적화된 고정밀 프린터를 직접 골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엔 시제품 만드는 데만 쓰다가 나중엔 그걸로 고객 맞춤형 부품을 소량 생산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지원이 단순히 기계 한 대를 사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계 하나가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결국 계속 오르는 인건비나 비대면 소비 문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건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넘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기술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그리고 현재의 체질 개선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성장 지원도 좋지만 당장 매달 나가는 공과금이랑 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흐름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경영 부담 완화 분야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일 텐데요. 단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입니다. 예산이 무려 5,790억 원. 작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이 사업 하나에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도 약 230만 개사에 달하고요. 230만 개 사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네요. 지원 대상이랑 금액을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공고에 따르면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25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이면 월매출로 환산했을 때 한 86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처럼 사업에 꼭 필요한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비슷한 지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랑 비교하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금액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원 규모가 줄어든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고 얕게 지원하기보다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죠. 이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그것도 5년 동안이나 환급해 줍니다. 약 4만 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껴주는 걸 넘어서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버팀목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는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휴망 리턴 패키지라는 이름의 사업이죠. 이 사업의 이름처럼 핵심은 리턴, 즉 귀환에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 절차를 돕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취업을 하든 재창업을 하든 다시 경제활동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원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확대됐더라고요. 제가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점포 철거비 지원이요.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잠깐만요. 600만 원이라고요? 예전에는 400만 원도 받기 정말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폐업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폐업할 때 철거비나 원상복구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들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거죠. 여기에 임대차 문제 같은 골치 아픈 법률 자문이나 채무 조정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폐업 이후의 삶까지 챙겨주는 지원도 강화됐더군요.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주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연계해주는 인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50%나 늘렸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정책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창업 생태계는 성공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실패를 용납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사업하면서 쌓아온 소상공인의 값진 경험과 노하우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말 든든한 제도네요. 자, 오늘 2026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의 4가지 큰 흐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AI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 문이 열렸고, 둘째, 스마트 기술로 가게 체질을 단단하게 바꿀 수 있으며, 셋째, 바우처와 보험료 지원으로 당장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재기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것,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종합 선물 세트의 카탈로그를 함께 본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조언에 드려야죠. 오늘 저희가 그려드린 건 전체 지도와 같아요.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면 보물 지도를 따로 봐야 하죠. 실제 신청은 소상공인24, 그러니까 sbg4.kr 사이트나 각 사업별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개별 사업 공고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미리 사이트에 자주 접속해서 어떤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보물을 찾으러 떠나실 시간입니다. 2026년 지원 사업의 핵심은 결국 변화입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 변했고 시장 환경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즐길 것인가, 그 선택은 이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제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할 대상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AI, 글로벌, 스마트 기술, 디지털 전원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당신의 사업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